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2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의 주제는 검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전격 소환입니다. 최강욱 비서관 많이 들어보셨죠?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최강욱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혐의예요.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피의자 신분인데 청와대에서는 참고인 신분인지라 소환에 불응했다. 윤도한 이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아들 실제로 인턴 활동했고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비열한 언론 플레이까지 감미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일개 이 비서관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조국의 공소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법무법인 청맥 이 소속이었던 최강욱 이 변호사, 인턴 활동 그 확인서를 최강욱 변호사가 허위로 발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조국의 아들이 대학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할 때 그 서류의 일부로 제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경심이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이 부탁을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5년 당시에 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전화 녹취록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위 증명서 발급 등을 범죄 사실 근거로 그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최강욱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달라 이렇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야. 그래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 3번이나 했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청맥이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청맥이면 아마 변호사들 4~5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법무법인이지 그냥 이 조그마한 이 그런 로 오피스 정도 수준이죠.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이 최강욱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규모 법무법인이다 보니까 근무 기록도 없을 것이고 출근부도 없을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 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실제 조국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조국 아들이 인턴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대학원 진학할 때 서류로 제출했다. 이런 혐의를 검찰이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엮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강욱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최강욱은 서울법대 출신인데 서울대 법대 다닐 때 그 당시 조교를 하고 있었던 조국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고 평생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조국이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이 되자마자 결국 최강욱 변호사를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검찰청의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은 검사장급 고위검사인데요.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 시절에 조국이 산호맹 사건으로 6개월 복역할 때 옥바라지도 하고 최근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출두를 할 때 거의 이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또 친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강욱은 분명히 조국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조국의 청구에 의해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입성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원래는 이 공직기강 비서관은 꼭 변호사가 가는 자리는 아니에요. 변호사 내지는 전직 검사들이 가는 자리는 반부패 이 비서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은 감사원 출신 공무원도 가기도 하고요. 일반 중앙부처 공무원도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변호사가 갈 필요 없는데 아마 조국이 적극적으로 이 청구를 해서 밑에서 데리고 쓰려고 최강욱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강욱이 원래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것이 아니고 군 법무관 시험이 있습니다.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군 검찰이나 군 판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봉직을 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법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핵심 코어라기보다는 변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대개 이제 옛날에 제 때는 사법시험 합격생이 한 300명 정도 됐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가 판사고 200등까지가 검사고 나머지가 변호사다. 물론 김현장이라든지 탑10 대형 로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우수한 자원들이 옵니다. 제가 근무했던 법무부인 대륙아주 같은 경우도 변호사 숫자가 거의 200여 명 되는데 이런 데도 비교적 엘리트 코어들이 옵니다. 김현장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최강욱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을 거친 것도 아니고 군법무관으로 군검찰로 활동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변호사 개업을 이제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검찰에 대한 한 맺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법시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 임용이 돼가지고 검사 스펙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군검찰로 활동을 하다가 예편 후에 변호사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특징을 했던 것은 검찰개혁의 선봉장을 자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문재인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의 공동운명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국과 최강욱은 또 다른 형태의 검찰개혁의 공동운명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이제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최강욱이
힘을 보탠 거죠.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좌파 계열의 그 유튜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파워 유튜버로서 되게 인기가 있었고, 말도 뭐 청산뉴스로 뱉어내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 이거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론 전개도 잘했던 편이고, 조국과 더불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이제 퍼뜨리는데 전도사 역할을 이제 해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되니까 또 검찰개혁의 또 다른 형태의 공동운명체로서 조국과 최강욱이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최강욱은 조용히 있었죠. 뭐 조용히 있었는데, 이 최강욱이 최근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특히 추미애가 1월 8일 날 실시했던 인사대학살이 있잖아요. 이 인사안을 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주도로 인사 지도를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이나 그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강욱이 인사 지도를 그리면서 소위 문재인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윤석열 이 잡기에 전면에 나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1월 8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고위검사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윤석열 친위 부대를 100% 속아내고 추미애와 문재인에 충성하는 고위검사들로 전원 교체를 해버렸고, 오늘이죠. 그러니까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만은 차장급, 부장급, 그러니까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급 인사 발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도 최강욱이 다 주도하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고위검사 라인을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고위검사들을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차 부장검사까지 손을 대무로 해서 팔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냥 성에 갇힌 신세로 만들고자 그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그 대전이죠. 윤석열 검찰과 그 다음에 최강욱의 싸움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최강욱이 기소 일보 직전에 있고 3차례나 업무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까지 된 사람이 검찰 수뇌부 인사를 주도했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최강욱이 했다니까요. 또 조금 있으면 발표될 예정인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안도 최강욱이 주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윤석열 검찰과 최강욱의 대전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강욱이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 검찰의 적이었잖아요. 근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사실 최강욱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결국 검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검찰의 공공의 적이죠. 물론 청와대를 대리해서 전선에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긴 합니다만은, 뒤에서 모든 작업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이 바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서관이 되게 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말이 그렇지 변호사들 5명 전후되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서 인턴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이제 로스쿨을 졸업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바로 변호사 라이선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이 법무법인을 비롯해서 인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인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무법인 대륙 아주에서 중국 총괄 미국 변호사를 하면서 새내기 미래의 변호사들이죠. 조만간 변호사가 될 예정인 변호사 시험에는 합격을 하고 변호사 자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턴들을 봐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라면 근무 기록이나 출근부 그 다음에 실제 활동 여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작은 데다 보니까 아마 주묵구구로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변호사 수 5명 되는 로우 오피스에서 인턴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의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한 인턴이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턴 경력을 하나 만들려고 가짜로 허위로 만들려고 했을 개연성이 큰 거죠. 절박함이 없잖아요, 이게.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대형 로펌 같은 데 갈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 가려면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도 아니잖아요. 졸업하지도 입학도 안 했으니까 졸업도 없을 거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도 못 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뭐 인턴은 할 수가 있으니까 미래의 변호사로 사는 게 아니고, 근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5인 정도, 변호사 5인 정도 되는 조그만한 이 로 오피스에서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다. 그것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는 그 차원도 아니고 그냥 단순 인턴 무슨 일 하겠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인 청맥 소속 인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허위로 발급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검찰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아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은 참고인 신분인지라 소환에 불응했다. 아니 청와대가 검찰에서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참고인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참 정말 해도 너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청와대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 이하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